오늘은 양자전기역학의 개척자이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장난기가 넘치는 인간이었던 리처드 필립스 파인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Surely you're joking, Mr. Feynman. 설마 농담이시죠, 파인먼 씨? 프린스턴의 교수님은 분명 진지했지만 파인먼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계속 진지한 농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정장 차림의 교수들이 가득한 회의실. 그 가운데 티셔츠 하나에 낙서 가득한 수첩을 들고 들어오는 한 남자. 그가 말합니다. 교수님, 사람의 이름은 꼭 외워야 하나요? 저는 그냥 특징을 기억하거든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전율. 그게 바로 파인먼입니다. 파인먼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는 단순한 과학자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그리고 세상을 심지어 우주를 재미와 호기심으로 통과한 한 남자의 실화 기반 모험기입니다. 그는 라디오를 고치는 아이였고 국방부의 금고를 따던 청년이었고 브라질에서 삼바와 싸우고 물리학 공식보다 타악기 박자에 흥분하던 순수한 호기심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정말 그렇게 작동하나요? 그 물음표 하나가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일대기와 말장난 같은 천재성, 그리고 과학을 대하는 진짜 인간적인 태도, 즉 놀면서도 깊이 있는 삶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똑똑하지 않아. 저런 천재는 그냥 태어나는 거야. 파인먼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궁금한 걸 참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적 허세 따위는 집어던지고 모른다는 걸 자랑처럼 말하던 사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진짜 지성이었습니다. 지혜는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에서 자란다고 파인먼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와 함께 라디오를 뜯고 금고를 열고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배움이라는 춤을 출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잊고 있었던 왜 라는 말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 이 여정의 첫걸음은 성공입니다. 모든 천재의 시작엔 조금은 삐걱거리는 라디오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처드 파인먼 그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소년 파인먼은 손으로 뭔가를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뒷면, 배선, 코일, 다이얼, 잡음. 이게 왜 이래? 왜 저항을 바꾸면 소리가 달라지지?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쳤을 그 순간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었고 과학이었습니다. 그에겐 세상이 장난감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문제를 맞히는 데 집착하고 어떤 아이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파인먼은 후자입니다. 언제나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그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의심의 예술가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에디 파인먼. 비전문가였지만 철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야, 새 이름을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새가 어떻게 나는가야. 파인먼은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보다는 작동 원리를,
이론보다는 실험을 믿었습니다. 학교에선 가르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더 드물었고, 파인먼은 그 틈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이미 미분 방정식 풀며 놀고 있었고, MIT에 들어가선 교재에 오타를 발견하면서 웃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재미있어.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건 더 재미있지. 그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과학은 정답을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놀이였고, 실험이었고, 음악이었습니다. 책에 줄을 긋기보다는 책을 찍고 그 위에 낙서하길 좋아했던 소년. 그가 언젠가 우주를 두들기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파인먼은 늘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껏 만지고 뜯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웃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니까요. 1930년대 보스턴 MIT의 캠퍼스를 걸어가는 한 소년은 주머니에 계산기를 넣고 다녔습니다. 계산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의 머릿속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파인먼은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수학, 철학, 실험실, 복도, 계단 틈 사이까지 모든 공간에서 재미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교수들이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시험 문제로 전기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나왔는데 파인먼은 그 회로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수는 충격을 받았고 파인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더 나은 방법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MIT 시절에 그는 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시험은 게임이었고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파인먼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돋보였다기보단 사실 좀 튀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리낌 없었고 장난은 언제나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티타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웃었습니다. 그는 말 잘 듣는 제자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복종하는 과학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논문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았고, 그래서 그는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에게 대학은 지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흔드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도 그는 교수들에게 반론을 던졌고 친구들과는 밤새 수식 대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를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파인먼은 고개를 갸웃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왜 정답이죠?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리고 그 질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실험실, 로스 앨러머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파인먼은 농담처럼 보이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농담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파인먼은 거기서도 장난을 계속합니다. 단지 조금 더 조용하게. 1943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적한 사막 한가운데에
로스 엘러모스라는 이름도 낯선 장소에 전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웃음기 머금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파인먼. 그는 그곳에서 세계 최초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참여합니다. 농담하는 사람한테 폭탄을 맡긴다고? 물론 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단지 진지한 걸 진지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계산을 했고 의심을 했고 때론 장난처럼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파인먼이 그곳에서 보여준 진짜 재능은 금고 따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는 과학자들 간의 서류 보관용 금고를 취미처럼 열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봤죠. 그는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안에 전쟁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럼 이 금고도 테스트해봐야겠네요. 누구도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 농담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파인먼은 위험을 감지했고 불합리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외쳤습니다. 지식이 힘이라면 그 힘은 윤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폭탄은 완성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 세상에서 처음으로 핵이 터졌던 날, 파인먼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접용 유리창 너머로 눈으로 직접 태양 같은 섬광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겐 모두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문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정말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 걸까? 우리가 과학을, 기술을,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건 천국도,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인간의 마음만은 예외다. 파인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말합니다. 자신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질문의 도구였다고. 그를 진정 고통스럽게 한 건 자신이 만든 폭탄이 아니라 그걸 묻지 않은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파인먼은 로스 엘러머스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실험을 떠난 대신에 가장 인간적인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삶이라는 실험. 많은 과학자들이 명예와 보직을 쫓아가는 사이에 파인먼은 남미의 브라질로 떠납니다. 왜냐고요? 리듬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삼바를 배우러 브라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드럼을 칩니다. 그냥 취미가 아닙니다. 악보도 못 보던 그가 현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타악기의 본질을 익힙니다. 몸이 먼저 이해하는 배움, 그게 진짜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인먼은 생각합니다. 왜 배움은 이렇게 지루해야 할까? 왜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는 걸까? 그래서 그는 재미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브라질 교육계를 뒤흔듭니다. 한 대학에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뭐에 쓰이는 건가요? 학생들은 멈칫했고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파인먼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운 것은 지식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해보세요. 손으로, 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과학을, 철학을, 음악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럼을 쳤고 화가로서 누드 드로잉을 시도했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암호를 풀고 수많은 경험을 장난처럼 하면서 진짜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말로 정리됩니다. 그 말은 바로 재미. 배움은 재미로부터 시작된다. 재미가 없는 배움은 피로하고 불완전하고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파인먼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걸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공부법 아닐까요? 지식을 장식처럼 쓰지 않고 무기로도 쓰지 않고 그저 즐거움의 확장으로 살아낸 사람. 그게 바로 과학자 리처드 파인먼이자 예술가 리처드 파인먼. 그리고 우리 시대 마지막 진짜 스승의 모습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왕복선 챌린저5는 이륙 73초 만에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엔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한 명의 교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빠졌고 누군가는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먼,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기회라면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파인먼은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했지만 그는 곧 눈치를 챕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려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의식이라는 걸. 보고서는 복잡했고 사람들은 책임을 돌렸고 누군가는 기술적인 문제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먼은 그저 하나의 고무링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한 컵의 얼음물에 고무링을 담갔습니다. 몇 초 후에 그 고무는 딱딱하게 굳었고 파인먼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추운 날씨, 딱딱해진 고무. 결국엔 그것이 챌린저를 죽였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하며 불편한 법이니까요. 진실은 권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파인먼은 말합니다. 그는 정부도 나사도 동료 과학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진실을 숨긴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을 향한 헌신을 맹세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는 거대한 조직을 향해 가장 과학자다운 방식으로 정확하고 단호하게 아니오를 외친 겁니다. 그는 그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에 이 한 문장을 직접 써 넣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이란 현실이 홍보보다 우선해야 하며 자연은 절대 속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역사상 가장 단단한 진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고무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파인먼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의심했고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그날 과학이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이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난 같던 삶의 끝에서 그는 진짜 어른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 용기를 남겨주었습니다. 1998년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노년의 파인먼. 그는 말합니다. 나는 2번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하잖아요. 언뜻 보면 또 하나의 유쾌한 농담 같지만 그건 자기 삶을 끝까지 재미로 끌고 간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삶을 기계처럼 살아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에 수많은 공식과 강의와 모험을 집어넣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엔 그녀의 메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죽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하나의 실험처럼 바라봤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 의식은 사라지는가? 내가 이해하는 나는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파인먼은 그렇게 삶의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 질문은 정답을 원하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답이 아닌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끝내고 싶은 걸 다 못 끝낸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강의를 했고 학생들과 토론을 나눴으며 논문을 교정하고 드럼을 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건 우주도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 깃든 신기함, 그걸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먼은 과학자였고 예술가였고 질문가였고 장난꾸러기였으며 무엇보다도 삶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적 탐험이란 곧 살아있는 증거이며 웃음은 진지함의 또 다른 형태이고 죽음조차도 인생이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마침표일 뿐이라는 것을. 파인먼은 떠났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걸 배우고 있나요? 당신의 삶은 지금 재미있나요? 파인먼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깊은 사고와 마음의 여유를 챙기며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